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힘찬 한 주 시작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은 약 698.3원 정도입니다. 어제 745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나 했는데요. 매도세에 짓눌려서 700원 전후에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약식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9월 19일 약식 판결 서류 공개 이후에 리플의 가격 상승이 시작되었듯이 10월에는 어느 쪽의 패가 더 완성에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와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주제는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약식 판결 브리핑이 11,000화에 공개된 만큼 당연히 리플 CEO가 나서서 리플을 지지하는 시장의 힘을 더 굳건히 만들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니 참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리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양 당사자가 SEC와 리플, 약식 판결의 주요 내용으로 담은 증권의 성립을 위한 투자 계약과 공동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토레스 판사시라면 리플과 SEC의 투자 계약에 대한 동상이몽을 어떻게 판결하고 해결하실 건가요? 저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계셔야 결과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그리고 기대를 가지게 되실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리플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오늘도 공유드립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에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두 당사자를 들여다본다면 리플과 XRP에 투자한 투자자일 텐데요. 그런데 리플과 XRP에 투자한 투자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계약과 관련한 두 당사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공동기업이라는 의미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오늘 오전 트윗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현재 시장은 리플이 SEC에게 승소할 것인 마냥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판사가 이번 약식 판결 서류에 담긴 SEC의 주장을 마냥 제쳐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신이다. 하위 텍스트에 사용된 정확한 언어를 보자면 증권법 목적의 투자 계약이란 개인이 공동기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만으로 이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계약, 거래 또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존 디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위 텍스트에서 투자 계약이 계약, 거래, 제도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SEC는 하위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계약은 기본적으로 꼭 어떤 계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을 포함해서 거래나 혹은 계획 등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것을 주장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는 리플이 XRP에 진행한 모든 계획들이나 노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텐데 가령 리플이 XRP를 만들고 2차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행한 모든 계획들, 그리고 XRP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행위를 SEC는 투자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요. 또한 존 디튼 변호사는 텔레그램 사건도 언급합니다. 텔레그램 사건에서도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SEC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만약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주장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그 판결 당시에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존 디튼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에는 리플이 승소할 거라는 자신감이 팽배한데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리플의 주장에 동의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 이유는 투자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법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 디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과 관련해서 공동기업의 부분에 대해서 SEC가 전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리플의 주장을 보지도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권이 되기 위한 조건, 사후 판매 의무는 무엇인가? 하위에서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오렌지 숲의 작은 구획을 팔았다. 그러나 그 후 투자자에게 판 오렌지 숲에 대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들의 임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여기서 투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오렌지 숲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팔고 난 이후에, 즉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익 분배를 사업 판매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플의 경우는 리플이 XRP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이익 분배와 관련해서 약속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판사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여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토레스 판사라면 기존의 판례와 지금 리플 SEC 소송이 무엇이 다른지 먼저 명확하게 구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 계약과 공동기업에 따른 증권이 무엇인지 하위 테스트 개념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리플이 하위 테스트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소송의 위치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불합리함을 현재 시장도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불공정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뼈저린 학습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가 미국 재무부에 반대하는 소송도 지원하는 마당에 이런 기세라면 만약 리플이 승소하거나 혹은 합의가 진행된다면 가장 먼저 리플의 재리스팅을 주도할 것은 당연한 순서로 보입니다. 혹은 소송 중에도 CFTC와 함께 리플 소송을 위해 법정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건 어떨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번 주는 굵직한 거시경제 일정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디지털 통화 주제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29일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그리고 리플 호재들을 통해서 오늘도 행복한 투자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